자, 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팩분의 같은 것만큼 팩토리얼을 나눠준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세 개의 문자를 A, A, B예요.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래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3팩이죠. 거기에서 같은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2팩으로 나누고 또 같은 게 하나라고 치고 그냥 1팩 나누는 건데 얘는 의미가 없긴 해요. 자,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A를 A1, A2, B 이렇게 구분을 우선 지어볼게요. 자, 그럼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A1, B, A2 이것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A2, A1, B 그리고 A2, B, A1 그 다음에 뭐가 있죠? B, B, A1, A2 그리고 B, A2, A1 이런 식으로 6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1과 2는 제가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이거 얘와 얘가 똑같이 나오죠. 아까 구분을 지었을 때는 똑같지 않았던 게 구분을 지으니까 똑같네요. 자, 그리고 얘랑 누구랑 똑같죠? 얘랑 똑같고 또 얘랑 똑같네요. 아, 똑같은 게 두 개씩 나오겠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팩 6가지에다가 똑같은 게 두 개씩 반복이 되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같은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해는 되죠? 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 가로가 P칸, 세로가 Q칸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하거든요. 얘가 지금 A에서 B로 궁극적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5번을 가야 되고요. 위로 4번을 올라가야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얘를 A라고 나올게요. A, A, B, A. A 4개, B 5개. 얘네들의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총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죠. 그러면 분자는 9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5개, 5 팩토리얼, 그리고 4개, 그래서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답을 낸다는 게 이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P 더하기 Q, 여기랑 여기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만큼 같은 거, 얘만큼 같은 거 해서 푸는 거예요. 자, 아까는 3개로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이제 개념 플러스에서 원리적으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5개의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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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가 일렬로 나열할 때 3개는 A1, A2, A3를 놓고 2개를 B1, B2로 구별하여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 가지가 돼요. 5팩토리얼 가지. 자, 그런데 이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번호의 구별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3팩 곱하기 2팩만큼은 모두 AA, BB와 같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A1, A2, A3, B1, B2, B1, B2 여기 A1, A2, A3 자리 계속 바꾸죠. B1, B2로 유지한 다음에 B1, B2 유지해서 바꾸는 거. 여긴 B2, B1 유지해서 바꾸는 거. 근데 이 모든 경우가 어때요? 다 같은 거예요. 이 1, 2, 3라는 인덱스 넘버가 없었으면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3팩 곱하기 2팩까지만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것만큼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만큼을 나눠주면 10개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펼쳐보면은 n팩분의 같은 거 팩, 같은 거 팩, 같은 거 팩 해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년이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갈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라고 하고요.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고 하면은 어찌 됐건 A를 4번, B를 3번 올라가야지만 얘를 도착을 하죠. 그래서 7팩토리얼입니다. 왜냐하면 A 4번, B 3번이니까요. 근데 같은 게 4개, 그리고 또 여기서 3개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 다시 한번 이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수 예제는 해설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밑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스 여기서 일렬로 나열하여 모든 경우의 수. 자, 그러면 한번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봐. 2가 몇 개 나와요? 2가 3개, S가 2개, N이 하나, C가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총 7개죠. 그럼 얘는 정답이 뭐예요? 7팩에다가 2가 3개, S가 2개니까 3팩, 2팩. 얘네들은 1팩, 1팩 써도 되지만 안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양 끝에 S가 오게 하는 경우의 수. 양 끝에 S를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E, N, C, E 5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 S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않나요? S끼리 자리 바꿔도 의미가 없죠. 같은 거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SS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뭐 이거 S 중에서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서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P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이 3개는 이 2개의 S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S가 2개였네요. 3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5팩분의 3팩. 왜 3팩을 하죠? 2가 공통인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개의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 나열한다는 건 얘를 묶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지금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따라서 5팩을 2팩.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안 써줘요? 당연히 안 써주죠. 같으니까. 얘네들 바꿔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5팩, 2팩, 2팩분의 5팩 이렇게 됩니다. 자, N은 C보다 앞서 나오게 한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순서가 정해진 문자는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은 C보다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N이 앞에 있어야 돼요. C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둘이 같은 것으로 보고 그냥 N이 앞에 있다라고 항상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열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 배열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자리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거 취급하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N을 C 모두 X로 바꿔 생각하죠. X로 바꿔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니네들은 똑같은 문자야. 무조건 나오면은 그 배열이 상관없어. N이 먼저고 C는 넌 나중이야. 이런 자리 바꿈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같은 걸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보자고 해놓고 7팩분의 같은 게 그러면 E 3개, S 2개, 그리고 X 2개 이렇게 해서 정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이해가 되고 있죠? 자,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우선 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C 하나, L이 2개, E 2개,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씩 있네요. 7개 맞죠?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럼 얘는요 7팩, 여기는 2팩, 2팩이겠죠. 그럼 얘는 7, 6, 5, 4, 3, 2, 1이고 얘는 2 곱하기 2니까 뭘 죽일까요? 이걸 이렇게 얘로 죽일게요. 왜냐면 선생님은 여기를 최대한 20이죠. 60. 여기 3 곱하면은 180. 180 곱하기 7은
1260이 되네요. 이끼리 서로 L이 양 끝에 나오게 하는 거. 그럼 아까도 했죠? 2번 문제. L이 양 끝에 온다는 거는 나머지만 이제 배열하면 되죠. 나머지가 뭐예요? E랑 G랑 C랑 O죠. 얘네들만 배열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L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자리 바꿀 수 없다니까요. 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돼요. 경우의 수가. 따라서 얘네들만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5팩 2팩으로 나눕니다. 5팩은 120이죠. 2로 나누면 60입니다. 정답은 60이 되죠. 여기가 1260이고 여기 60이죠.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야. 그럼 2를 묶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LL, GCO. 지금 문자가 6개 있는 거예요. 6팩분에. 자,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게 아니고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누죠. 선생님 얘는 왜 2팩으로 안 나눠요? 묶어놨잖아요. 걔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안 나눠요. 오히려 2를 곱해야 되는데 같은 거기 때문에 안 곱하죠. 720을 2로 나누니까 360이 되겠죠. 여기 좀 지우고요. 4번 풀어볼게요. 4번. C는 5보다 앞에 아까 했죠. 그럼 C랑 5를 그냥 같은 거 취급을 하자. 얘네들을 그냥 같은 문자 뭐 X로 놓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걔네들이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고 계산을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7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겠죠. 근데 아까 1260이라고 구해놨죠. 여기다가 2로 더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630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문제. 해피니스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A랑 I랑 E 이렇게 있고요. H 있고요. PP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쓴 게 뭐가 있나요? I, E, N. 그 다음에 SS. 9개의 문자인데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게 한다는 건 얘네들을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죠. 7개. 그럼 뭐예요? 7팩이죠. 7팩.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P 2개, SS 2개. 그래서 2팩, 2팩. 아까 한 거 같은데요. 1260. 이렇게 되나요? (7팩) (2팩) (1260) 근데 얘네들의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3팩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얘네는 같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3팩을 곱했어야 돼요. 그래서 6을 다시 곱하니까 정답은 7560이 됩니다. 7560. 딜리전트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은 알파벳 순서. 순서. 자음들 한번 다 써볼게요. D, L, G, N, T. 자, 모음은 I, E. 자, 이렇게 8개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럼 8팩이죠. 자,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무조건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하니까 얘네들은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D가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은 뭐 G,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T. 이 순서를 딱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그냥 같은 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니까 2팩. 왜냐면 I가 같죠. 자, 그러면 5팩 나누니까 남는 게 8, 7, 6까지 남아요. 근데 2로 나누죠. 그러면 8, 7에 56 곱하기 3이 되니까 6, 3, 18, 3, 5, 15, 168이 됩니다. 네, 넘어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연수의 개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숫자 0, 1, 1, 3개, 2, 2개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1 또는 2인데 1이 될 때랑 2가 될 때로 나눴네요.
자, 맨 앞자리 오는 수가 1이면 나머지 5개의 숫자를 나열하면 되므로 이렇게 된다. 얘는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나열하면 되므로 이렇게 된다. 아니 왜 선생님 이걸 경우를 왜 나누나요? 왜 나누냐면요. 1을 썼을 때는 같은 것이 있는 게 2개가 나오는데 2를 썼을 때는 같은 것이 있는 게 3개가 되고 여기는 2개가 되잖아요. 달라지죠? 그럼 달라지면은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5개의 숫자 1, 2개, 2, 3개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1, 22를 1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개수 그리고 1, 2를 1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개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 중에서 4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 이거예요. 뽑는 경우는 이 경우랑 1, 2,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경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7개의 숫자 0, 2개, 1, 2개, 이 3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리에 1을 쓸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자리에 1을 쓸 경우 남는 게 뭐예요? 2, 3개, 1 하나, 0, 2개죠. 따라서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6팩하고 3팩으로 나누면 되죠. 6, 5, 4, 3, 2, 1 3, 2, 1 이렇게 나누면은 얼마예요? 5, 4, 20, 120이 되네요. 120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2가 쓰이면은 이렇게 2가 쓰이면은 남는 게 2, 2, 1, 1, 0, 0이에요. 그러면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누죠. 6, 5, 4, 3, 2, 1에서 2, 2,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90 맞죠? 따라서 90 여기 좀 계산 잘못했나요? 1을 갖다 쓰는 경우는 2팩으로 또 나눠야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2팩으로 또 나누니까 60이죠, 60. 왜 2팩으로 또 나눠요? 공이 2개가 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나누면 60. 다 더하면 1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2번 문제 보면은 짝수의 개수. 얘네들을 이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눴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여기 0이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 2가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겠죠.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0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인데 뭐가 들어가면 되냐를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남는 게 1, 1, 2, 3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배열하기만 하면 되니까 5팩분의 2팩, 2팩입니다. 따라서 120을 4로 나누니까 30이 정답이 돼요. 자, 근데 얘는 잘 봐요. 여기 2가 들어갔어요. 그럼 남는 애들이 누구예요? 0하고 1 2개랑 2 하나, 3 하나죠. 자, 근데 얘는 이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 0이 들어가는 거를 막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0이 안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 2가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 3이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왜 나눠요? 선생님 안 나눠도 되잖아요. 1이 들어갔을 때는요. 여기가 그냥 4팩으로 자유롭지만 여기가 2가 들어가면요. 여기는 어때요? 0, 1, 1, 3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또 써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 경우의 수 5팩토리얼에서 0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0이 여기 딱 들어갔어요. 맞죠? 네, 0이 들어가는 꼴, 2가 들어가는 꼴 60개. 그 여기 5팩토리얼에 또 여기 뭐야? 여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야죠. 자, 그 중에서 이제 0이 진짜로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고 치는 거죠. 여사건처럼. 그럼 여기가 남는 거.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죠. 이게 뭐야? 4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같은 것이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60이고요. 얘는 1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가 48이죠. 따라서
48 맞죠? 78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를 거쳐 B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A에서 B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요. 지금 봐봐요. 오른쪽으로 지금 5번 가야 되고요. 위쪽으로 지금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죠? 9팩, 그러니까 5팩 곱하기 4팩분의 9팩토리얼이다. 그래서 126이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에서 P로 먼저 가는 거예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3번, 맞죠? 위쪽으로 2번 가면 되죠. 그게 이겁니다. 3팩 곱하기 2팩분의 5팩. 자, P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 또 여기로 가는 경우를 또 따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이죠. 그러면 2팩분의 2팩, 2팩 곱하기 2팩분의 4팩 해서 6이죠.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P로 연속적으로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 지점을 가는 경우의 수는 이 경우를 빼면 되겠죠. 맞죠? 전체 경우에서 A에서 P를 거치고 가는 경우를 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 했어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몇 번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위쪽으로 3번이죠. 따라서 뭐예요? 8팩, 5팩, 3팩. 그럼 남는 게 지금 8, 7, 6까지 남고 3, 2니까 이렇게 남으면 56이 되네요. 56. 맞죠? 네. 자, A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 A에서 P로 갑니다, 우선. A에서 P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이죠. 그럼 뭐예요? 4팩, 2팩, 2팩이죠.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거 뭐예요? 오른쪽 3번, 위쪽 1번이죠. 그리고 3팩이 아니고 4팩, 3팩, 1팩이죠. 1팩은 안 해도 되죠. 둘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 24죠. 여기 4고 그럼 6이죠. 6. 여기 3에서 4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냐면 4만 해도 돼요. 그래서 24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죠. 그럼 반대로 하면 되죠. 56에서 24를 뺀 게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2번 한 거를 빼서 결과물을 놔두면 되니까요. 그럼 32. 맞죠? 자, 9-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X는 거치지 않고 Y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얘는 거치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또 거쳐달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냐면요. 첫 번째, A에서 Y로 먼저 가는 가지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A에서 Y로의 가지수는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4번이고 위쪽으로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따라서 8팩, 4팩, 4팩이요. 자, 그러면 8, 7, 6, 5까지만 남고요. 4, 3, 2,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요. 되죠. 그럼 70까지가 되네요. A에서 Y로 가는 경우의 수가 70개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A에서 X로 가는 경우의 수도 한번 볼까요? A에서 X로 가는 경우의 수는 2번,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이잖아요. 그러면 4팩, 2팩, 2팩이요. 그럼 24를 4로 나누니까 6인가요? 6.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서 Y로 가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건요, 똑같이 2번, 2번이니까 6이겠네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A에서 Y까지 가는데 X를 거치지 않고잖아요. 근데 그걸 세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X를 거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죠. 자, 다시 A에서 Y까지 가는 경우, 즉 1번 경우에서 뭐요? 2번과 3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걔가 뭐니까? A에서 X로 거쳐서 Y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니까?
x를 지나지 않는 거니까. 반대로 x를 지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70개에서 6 곱하기 6 얘랑 얘랑 동시에 일어나야 x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빼면은 얼마가 돼요? 70을 36 빼면은 34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a에서 y까지 가는데 x를 거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면 되죠. 뭐 y에서 b 가는 거는 굉장히 쉽네요. 뭐야? 3팩, 2팩이죠. 그럼 몇 가지요? 3가지입니다. 따라서 34 곱하기 3입니다. 왜냐면 a에서 y로 간 다음에 이어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3, 4, 12, 그 다음에 3, 3, 9, 102가 되나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 도로망에 장애물이 있대, 장애물. 그러면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PQRS 이렇게 장애물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점들을 하나씩 그어줍니다. 따라서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S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장애물과 관련되게끔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그게 점들을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점들의 경우 여기를 안 지나고는 못 가죠. 맞죠?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 4개를 다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마다의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좀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B에서 A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장애물이 걸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2점 좀 잘 안 보이죠? 이 점, 2점, 2점, 2점. 아, 선생님 여기는 왜 안 해요? 여기 장애물이잖아요. 할 필요 없죠. 여기를 뭐 P, Q, R, S. 첫 번째 경우 하는 거죠. 어떻게?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자,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냥 최단 경로는 한 가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 않아요? 아니 굳이 그렇게 가려면 왜 가요? 봐봐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최단 경로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면 되잖아요. 맞죠? P에서 B로 가는 경우 뭐예요?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1칸이죠. 그럼 뭐예요?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1칸이니까 4팩, 1팩. 그러면 5가 되죠. 5. 자, 니은번. 이번엔 뭐예요?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죠. A에서 Q로 가는 경우 뭐야? 아래로 3칸, 오른쪽으로 1칸이니까 4팩이죠. 4팩. 4팩 아래로 3칸, 3팩. 그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경우. Q에서 B로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2칸. 그러면은 5팩에 3팩, 2팩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가 4 6이죠. 6. 6, 2, 12. 여기 10이네. 10. 40이 되네. 40. 120에서 빼니까 디귿번 A에서 이번에 R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R로 가는 경우가 3팩 1팩 3팩 1팩 그러니까 4팩 총 3팩 여기 이거랑 똑같죠. 그럼 4팩 3팩 3팩분의 4팩 R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번 내려가고 아래로 4번 그럼 5팩 4팩이죠. 그럼 여기 4, 5니까 5, 4, 20 마지막 1번 A에서 뭐예요? S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죠. A에서 S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한 가지입니다. 최단 거리로. S에서 B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죠. 그럼 이게 한 가지죠. 그러면 다 더하면 돼요. 45, 20, 그럼 65, 66 이렇게 되겠네요. 66.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사선을 그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나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한번 느껴볼까요? 우선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로 가서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까지 가서 가는 방법이 있고 맞죠? 또 있나요? 가서 가는 방법이? 이 길목을 잘 봐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 P라는 포인트와 Q라는 포인트를 제외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없죠? 그럼 기억번. 이 길목을 안 지나고서는 B로 못 간다는 거예요. A에서 P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니은번. 뭐예요? A에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뭐야? 4팩인데 2팩, 2팩이죠.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3팩에다가 2팩. 자, 그러면은 여기가 3, 2, 6. 4 나누니까 6, 6, 3, 18. 그래서 18까지. 자, 그래서 A에서 Q로 가는 방법이 4팩, 3팩이 4, 100, 3팩이거든요. 그러니까 4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죠. 그래서 4가 됩니다. 따라서 2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번외편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거든요. 그리고 수능을 보는 모든 친구들, 내신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안 풀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요. 이거는 뭐 저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니까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자, 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이쪽으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맞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럼 여기로 오는 방법은 세 가지겠죠.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맞죠? 그러면 여기로 오는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여기로 오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지금 선생님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얘가 만나면 더하면 돼요. 얘랑 얘랑 만나면 더하면 6이죠. 얘랑 얘랑 만나면 더하면 10입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고요. 6이고 그냥 올라가죠. 더할 게 없죠. 얘는 16이고 얘는 6이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22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위의 문제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잘 봐봐요. A에서 B로 가는 거죠. 이렇게 1을 다 써놓으세요. 자, 여기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 방법 세 가지. 자, 여기로 가는 방법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자, 이쪽으로 못 받아요. 왜? 장애물 때문에 못 오죠. 이쪽으로 왔어요. 왔다고 쳐봅시다. 쳐보는 게 아니고 갈 수 있죠. 이렇게. 여기 9죠. 여기 8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사다리 타기처럼 여기 17이죠. 여기 9죠. 여기 17이죠. 여기 34죠. 여기 6, 9, 15. 그 다음에 여기 더하면은 2, 32. 둘이 더하면은 66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